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봄이잖아요. 그래서 미나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표정이 왜 그래요? 표정이. 미나리는 풀 아닙니까? 풀. 뭐. 보통 이제 미나리를 겨울에 이렇게 얼지 않게끔 물을 받아서 이렇게 키우는 거거든요. 그건 미나리 꽝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논 같은 데서 많이 하는데 깨끗하지 않은 물에도 잘 자라기 때문에 그렇죠. 깨끗하지 않은 채소다 이런 느낌이죠. 네. 근데 이 미나리는 다릅니다. 또 우리 김정수 기자가 그래서 네. 그럴듯한 요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나리를 익히지 않고 무슨 생선이나 소고기와 상큼하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요리가 뭐 있을까 생각한 게 카르파초입니다. 소고기하고 미나리를 가지고 카르파초를 만드는 거예요? 표정이 조금 달라졌어요. 좋아, 고기야. 저 유구입니다. 유구. 예, 등급이 낮은 것 안심이고요. 그러니까 뭐 툭불 뭐 이런 거 사실 필요 없습니다. 등급 낮은 그런 고기를 알배 썰어 쓰시는 게 썰어가지고 훨씬 낫습니다. 막 눌러가지고 피를 빼. 이 누르는 거는 그 미나리하고 식감이 어우러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얇게 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기가 두툼하면 미나리하고 두 개가 서로 충돌을 하죠. 미나리의 식감이 아주 연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고기를 얇게 펴는 게 김정수 기자가 저런 거는 참 잘합니다. 아이디어가 참 좋습니다. 네. 저게 지금 치즈 좀 뭐 올리는 거예요? 다음에 파마산 치즈랑 그리고 잣을 살짝 잣이네. 구워서 자 미나리 만드는 건 금방 만드네. 네, 레몬즙 뭐 이 정도. 포인트가 이제 주인공이 미나리이기 때문에 고기 밖에 미나리를 쌈으로 싸 먹잖아요. 근데 이제 미나리가 주인공이니까 미나리를 안으로 해서 고기를 싸 먹는. 나는 고기에 미나리를 싸 먹을게요. 네, 거꾸로 이제 고기가 그러니까 쌈이 되는 거죠. 이 잣이 좀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이게 잣 없으면 땅콩이나 이런 거 견과류 아무거나 올리면 됩니다. 맛있다. 맛있어. 이거 와인하고 한잔해야 돼. 와인하고. 와인 그렇죠. 맞아요. 일단 소고기로 하긴 했지만 생긴 건 이건데 진짜 맛있네. 미나리 향에 집중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광어나 뭐 연어 이런 필렛을 얇게 저며서 하셔도 충분히 미나리 향을 즐길 수 있고요. 뭐 우둔살이나 뭐 좀 저렴하게 나온 이렇게 회로 먹을 수 있는 살이면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밀대로 민 이유는 좀 약간 그 살 사이가 살짝 벌어지면 그 올리브 오일이나 이런 다른 향들이 더 고기 사이 들어가기 쉬우니까. 길쭉길쭉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 광장시장 육회식으로 해도 그죠. 흔히 자취생들이 가장 많이 해먹는 간장 달걀밥에다가 간장밥에다가 밥에다 간장 좀 풀고 그다음에 계란 하나 올리고 그냥 간장 달걀밥에 그냥 미나리를 쫑쫑 썰어서 올렸을 뿐입니다. 근데 그 노른자를 터트려서 섞어 먹으면 그 생미나리의 향이 되게 입안에 되게 좋게 들어오더라고요. 달걀 프라이도 뭔 이름이 있잖아요. 그냥 날달걀 그냥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네, 근데 날달걀로 한 게 사실 좀 더 크리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맛있어요. 오늘은 소고기입니다. 지금 한우. 근데 그 한우는 다 머릿속에 그것부터 떠올려요. 툭불. 그렇죠. 마블링 쫙 된 거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 툭불 아니라 그 밑에 한참 내려가다 보면 2등급이 있거든요. 1등급만 맛있냐? 아니요. 한우는 삶아서 먹어야 돼요. 삶아서. 오늘 3등급입니까? 자, 저렇게 한우 저등급입니다. 2등급, 3등급 싼 거. 저 2등급입니다. 2등급. 쌉니다. 완전 맹물이네. 네, 맹물에 그냥 넣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소금 뿌리고. 저 아닙니다. 후추입니다. 후추. 후추. 우리 숭어국 할 때 그 후추 열알 있죠. 적어도 1인분 양의 후추 열알. 양념이 없네. 그냥 후추만 뿌린 거예요? 예, 저것만 있으면 됩니다. 후추 끝이에요? 끝입니다. 진짜? 진짜입니다. 그리고 썰고 있네요. 그러니까 한우 무슨 부위예요, 저게? 저 사태입니다. 사태를 사가지고 양지하고 양지가 양지를 사서 물 넣고 끓이는데 거기다가 후추만 넣으면 된다. 후추 열알. 열알. 1.5리터 기준으로
열알. 그러니까 사태나 양지 200g, 그 1인분 양이 200g이에요. 뭐 저 공장장은 조금 다르지만은 200g에 물을 1.5리터 붓고 후추 열알. 그 끝이에요? 끝입니다. 진짜 간단하다 요리법은. 고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맛을 가지고 네. 이번에는 후추만 넣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등급이 낮아도 소고기를 끓였는데 맛이 안 날까 싶은 생각에 이제 끓이면 되지. 국물 좋아. 그거는 지금 드시는 거는 간을 하나도 안 한 겁니다. 처음에 시도했을 때는 소고기만 정말 끓여봤는데 약간 뒷부분이 뜨는 느낌이 들어서 통후추를 좀 넣었더니 뒤에 묵직하게 이제 잡아주는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맛있다. 그 아주 유명하고 오래된 곰탕집. 곰탕집. 그냥 이 고기를 넣고 1시간 정도 한 거예요? 국물은 1시간이면 충분히 나오고요. 고기를 좀 더 부드럽게 드시고 싶으면 한 이제 2시간 정도 하면 정도?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한번 더 실험을 하고 왔는데 맛있어. 압력솥에 하니까 30분이면은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지방 같은 게 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죠. 이게 사태거든요. 네네. 요게 고기 질감이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삶았을 때. 좀 뭐 양지는 국물 맛이 좋고요. 2등급 혹은 3등급도 굉장히 맛있다. 오늘은 양고기입니다. 양고기. 이게 양고기가 옛날에는 이 질도 많이 떨어지는 게 많았고 좀 비쌌어요. 양고기 특유의 냄새가 있어가지고 그 요리가 그 냄새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양고기 고유의 맛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양고기는 그 기름의 냄새가 많기 때문에 식기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고기만 소금에 찍어서 드셔보시고. 고기만. 네, 지금 드시는 게 그냥 고기를 찜솥에 쪄서 파 향을 입혀서 한 번 더 찐 겁니다. 정말 순수한 양고기 육향을 느낄 수 있는. 양고기 냄새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뭐 여러 가지 향신료를 넣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들을 해요. 그게. 지금 들어간 재료는 1인분의 후추 열알. 후추가 10알밖에 없나 네? 뭐 너무 간단해가지고. 네, 자 고기를 꺼내요. 이제 양 어깨살입니다. 양 어깨살. 온라인에서 구매하면 됩니다. 네. 척척 해가지고 이제 겉에 있는 이제 뭐 핏물 같은 거 떼까내고요. 예. 그다음에 저 찜솥입니다. 찜소스 3개 찜솥에 넣어요. 넣고 저게 2인분 정도 되는 양이고요. 저기 잘 세야 됩니다. 10알이 아닌데 저희가 제일 중요합니다. 열알 넘는데 저 안에 들어간 거는 1인분이 아니니까. 400g이니까. 이건 300g의 열알. 300g. 300g이요. 근데 200g 열알인데. 핏물은 잘 빼야 되는 거죠. 거기에 누린내가 또 많아서. 맞아. 네, 근데 요새 워낙 고기가 워낙 좋아서 깨끗해가지고. 사실 핏물 네. 저렇게 이제 20분 찌고 저게 끝이야? 네, 이제 이게 고기가 완성이 된 거고 저 바로 이렇게 부드럽게 그냥 저 저렇게. 상태에서 그냥 소금이나 그러니까. 레몬에서 그냥 드시도 저게 됩니다. 그냥 수육 아니에요, 수육 네. 지금. 그냥 물에다가 하시는 네, 거구나. 물입니다. 예, 땀도 없습니다. 이제 그 저거를 저 물을 찜솥에 마시나요? 옮기고 저기에 얼굴에 바릅니까? 파를 깔고 그다음에 고기를 이제 파 안에 저렇게 파에 가둬서 얹었습니다. 깔고. 아, 저게 이제 2단계다. 네, 파 향을 또 입히는 덮어야죠. 입히는 그렇지.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파면 넣는 거네. 네. 저러면 파로 저 완전히 맛이 드는 거야. 약간 개고기하고 비슷해질 수 있어요. 개고기가 무슨 여기서 맛인데요? 저렇게 파가 숨이 죽을 정도에 딱 꺼내면 돼요. 나 여기 못 앉아 있겠는데. 그러니까 양도 구육이란 말이 생긴 거는 양고기와 개고기가 좀 비슷하게 맛이 비슷하거든요. 어우러져서 비슷한- 잘 구분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결이 괜히 앉았어. 비슷해요. 소금만 개고기 얘기 나오고 미국 뿌려서 이렇게 욕하고. 먹으면 드시면 너무 많이 가지 마시고요. 저는 이렇게까지 부드럽게 쪄질 줄은 몰랐어요. 저는 사실 이제 구워 먹는 요리나 이런 네네. 것들 뭐 큐브로 해서 뭐 카레를 해 먹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처음 먹어보는데 집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진짜 문화적 충격이네요. 이 아침에 여기 모여서 다들 고기에 이렇게 진심으로. 저는 이렇게 부드러운 양고기, 소고기 같은 양고기는 처음 먹었는데 특별한 요리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물 넣고 그 다음에 후추 열알 넣고 끓인 거 아니야? 네네. 찐 거 아니야? 간단하네. 봄이 왔으니까 네. 이제 봄의 숲 향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음식. 제철이에요. 네, 지금 제철이에요. 전남 장흥에서 이 표고를 이렇게 많이 재배를 해요. 그 사철 이제 표고를 먹기는 하는데 그 사철 나오는 표고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면 이거는 숲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보면 재배이기는 한데. 자라나는 환경이며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냥 자연산과 똑같다라고 봐야 돼요. 그 요리 필요 없어요. 김정수 기자가 지금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거보다는 맛있네 생각보다.
1. 능이, 2. 표고, 3. 송이. 그래서 고기와 비슷한 어떤 질감이나 식감을 갖고 있으면서 고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고기를 왜 대신합니까? 고기가 있는데. 이 말 나오지 않아요. 오래 씹으면 여기서 감칠맛이 확 우러납니다. 그래서 표고버섯 말린 거를 자. 부재료로 해서 국물을 내고 하는 겁니다. 육수로 내고. 저 오이. 김정수 기자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표고의 향을 살리기 위해서. 파프리카. 자, 이번 요리에는 불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이, 파프리카, 표고 저걸 그냥 길쭉길쭉 썰어서 그냥 다 생이잖아. 다 생입니다. 저기다 그 김우중 공장장을 위해서 소고기를 좀 넣고 소고기. 없으면 안 넣어도 됩니다. 지금 후추를 살짝 갈아놓은 것 같고. 자, 소고기 넣고 후추 넣고 기름인가요? 참기름인가요? 참기름 조금 네, 넣고. 참기름입니다. 아, 육회인데 육회? 육회입니다. 눈이 확 뜨이네 이제 공장장께서. 육회. 네. 오늘 좀 복잡하네. 자, 김밥 아니야? 김에다가 밥이 안 들어갔으니까 김밥이라고 하긴 뭐하지 않나. 그러니까 말이라고 해야겠죠. 밥 대신에 표고가 들어간다. 이렇게 밥 보시면 대신에 됩니다. 표가 들어가고 육회가 들어간다. 이거 좋네. 이건 좋아. 저 기독교의 10계명이라고 있지만 11계명으로 가면은 남의 살을 너무 탐하지 말라. 그것도 있어요. 야. 향 좋다. 이 표고버섯은 그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이제 가장 표고랑 잘 어울리는 고기, 소고기 육회 그냥 마트에서 육회거리 달라고 한 거거든요. 한 200g에 한 10,000원 정도의 간을 표고를 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소금, 후추, 참기름 그리고 마지막에 레몬즙을 아주 살짝 뿌려서 고기에 네 소금? 후추, 참기름 얼마나? 짜지 않을 정도만 그냥 고기 맛이 맛있다라는 느낌. 일부러 김밥 김을 3등분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말면 되게 쉽습니다. 그냥 돌돌돌 말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맛있다. 참돔입니다. 참돔입니다. 예. 그냥 참돔이 아니라 참돔 풀 코스로 회. 그러니까 칼이 무겁고 좀 길어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단칼에 이거 왔다 갔다가 아니라 하면 안 된다. 한 번에. 핵심이 그거구나. 네. 어느 숙성은 정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양념갈비는 하루 정도 재우는 게 더 맛있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생선도. 그러니까 냉장고나 저온이든 적당한 온도에서 랩을 아까 싸서? 같이 필레를 떠놓고 그 다음에 그 상태로 잠깐 두는 거예요. 근데 너무 회가 척척하면은 숙성 단계에서 수분이 안으로 먹으면 식감이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해동주로 한번 감싸서 수분감을 잡게 하고 그다음에 랩으로 최대한 칭칭칭칭 감아서 공기가 김치 냉장고 안쪽에 이제 하루 정도 넣으면 이제 그 수분이 살짝 나가면서 이제 맛이 안으로 응축되죠. 회 맛이. 자연산과 양식의 차이가 확 느껴지나요? 자연산을 많이 드셔보시면 그 양식이 갖고 있는 특유의 기름 맛이 확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 사료로 일정하게 길러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양식이 자연산보다 맛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오히려 개체마다 자연산은 편차가 굉장히 큰데 그렇죠. 자연산 양식은 일정한 맛이 나오니까. 맛있다 이거. 맛있죠. 숙성이 된 게 숙성이 된 게 맛있어요. 다르구나. 네네. 지금 이제 참돔을 선택하는 이유가 지금 가장 맛있을 때거든. 그다음 뭡니까? 그 도우미 특살이라고 하는데 특살이 아니고 엄밀하게 보면 목들미살, 멱살이죠. 멱살 그걸 구이 구웠습니다. 예. 턱살을 굽겠죠. 턱살 구이. 턱살을 해가지고 소금으로 먹으면 일단 후추 간을- 간만 해서 우리 맨날 소금 후추야. 네. 야, 그것만 있으면 돼요. 소금 붙이면 끝이야. 근데 저게 그 참돔의 그 아가미와 심장을 보호하고 있는 살이라서 기름층이 되게 두껍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구웠을 때 맛이 제일 아니 잘 어떻게 올라와요. 모든 레시피가 30초를 안 넘어. 그리고 2개 이상 안 들어가. 그 우리가 추구하는 요리법이에요. 그- 잡다한 요리는 다 버리자. 한 먹으니까 30분이면 30까지 하겠네. 그 소금간만 있으면 거기 돼. 옆에 고추냉이랑 같이 드시면 그 고추냉이가 기름이랑 섞이면서 좋은 향만 남거든요. 근데 왜 참돔, 들기름, 맛있어, 메밀면, 맛있어. 간장 한 스푼, 들기름. 들기름. 간단하네. 네, 저게 답니다.
우리 이제 복잡하면 못 하거든요. 우리는. 뱃살만 저렇게 토치로 구워서 아, 토치. 네. 아, 토치가 있어야 되네. 예, 살짝. 그냥 팬에다 구우셔도 됩니다. 네. 이게 참돔 껍질은 비타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껍질도 같이 먹습니다, 늘. 참돔을 올리는 건 처음 봤는데. 근데 진짜로 너무 맛있네요. 비리지도 않고. 네. 음. 저 메밀하고 들기름 간장 저게다가는 그 어떤 것도 사실 다 잘 어울립니다. 의외로 그 소, 맛있네. 돼지, 닭, 그 고기류도 다 잘 어울리고요. 그건 당연합니다. 이것도 후추 아, 열알 후추. 레시피로. 아, 우리의 네. 비밀 레시피 후추. 후추 열알. 보통 저렇게 맑은 탕을 끓일 때 무, 파, 마늘 이런 걸 넣게 되는데 이번에도 한번 다 또 참아 보면서 후추로만 끓여보자라는 마음으로 소금 간만해서 했습니다. 후추하고 소금 간만 한 거예요. 우리 네. 복잡하면 우리 못 하거든. 국물이 어디 있어? 국물 어디 있어? 국물을 못 떠왔어요. 지금. 국물을 못 들었어. 그 맑은 탕은 나가서 이렇게. 오늘 주제는 이제 황교익 선생님이 정하신 건데 왜 멍게로 정하신 겁니까? 아, 지금 멍게가 제철이거든요. 이 벚꽃이 날릴 때면 예. 다 이 멍게부터 생각이 나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른 봄에 먹는 게 맛있어요. 그리고 자. 또 하나가 생으로만 먹어서 문제일 수도 있다. 멍게를 익히는 요리를 제가 그 김정수 기자한테 요구를 자,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밥을 했습니다. 흔한 냄비에 냄비에. 네, 냄비밥 하는 거에 일반 백미밥을 할 때에 밥을 할 때 물을 조금만 줄이고 조금 줄이고 대신에 생 멍게를 올리는 겁니다. 밥할 때 그냥 멍게를 올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밥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 이거 이렇게 자르는 거 그렇게 말고 물 맞추는 거. 지나갑니다. 네. 저렇게 까셔도 되고 생각보다 그 쉽습니다. 먼저 그 출수공하고 흡수공이 두 개 나와 있는 거 그거부터 딱 아니, 잘라내면 어려워요. 되게 까기 쉽습니다. 아주 까기 쉽습니다. 그냥 멍게는. 봉지굴로 이 상태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니 이거 말고 밥. 네, 이제 이제 밥 밥이에요. 나올 겁니다. 아, 다 연결됐구나. 네네. 저 불린 밥에다가 물량을 평소보다 좀 적게 20% 정도 근데 많이 줄이는 거죠. 잡았어도 좀 열고 많이 뒤적거리면 또 수분이 날아가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멍게 불린 쌀. 예, 예. 그 멍게가 저렇게 많아도 돼 할 정도로 멍게를 많이 넣으십시오. 아, 그렇구나. 지금 저 영상보다 많이 넣는 걸 네. 추천드립니다. 저 쪼그라들거든요 멍게가. 버터는 언제 넣는 거예요? 저때 넣는 거예요? 끝에 넣는 거예요? 저기 그릇에 담을 때. 아,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버터는 옆에 이렇게 같이 놓아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에 버터를 비비든지 그냥 그게 먹든지. 15분만 하면 됩니다. 저 우리 그 요리 특징이 특별한 그 양념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네. 네, 간을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기 이게 답니다. 간 맞추면 그때부터 복잡해지거든요. 그렇죠. 이 버터도 복잡해요. 저 마늘종을 얇게 써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오히려 저게 최고 난도네요. 네, 이 요리에서 가장 어려운 게 아, 제가 이 맛있는 걸 잘 모르는데 이거 진짜 맛있네요. 버터의 힘입니다. 버터의 힘. 멍게의 힘이 아니라 예, 버터 안 넣어도 맛있어요. 버터는 깐탕 버터. 그래서 요즘은 뒤 공장장 입맛을 요즘은 뒤에 힘자만 붙으면 약간 섬찟하긴 합니다. 그 밥을 먼저 조금 한 맛을 보시고요. 반만. 네. 잠깐만. 어떤 맛이 납니까? 맛있는 소금 맛. 그러니까 아직은 버터 이런 게 안 들어가니까 멍게가 바다 향이 굉장히 세잖아요. 근데 짭짤한데 그 맛있는 소금 맛. 저도 사실은 그 멍게를 그렇게 즐기지 않거든요. 멍게를 밥으로 먹을 것이다, 익혀 먹을 것이다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이 쌉쌀한 맛이 네. 부드럽게 정말 입안에 네. 감도는 특이한 맛이에요. 버터는 이렇게 더 맛있네요. 그렇지. 진짜 맛있어요. 버터가 잘 좋은 어울리지 버터입니다. 않아요. 깡탕 버터라고. 맛있어. 맛있어. 멍게가 맛있었던 좀 처음이에요. 멍게는 그냥 사이드로 먹는 정도지. 네. 맛있는 건 처음이에요. 버터 멍게밥 요거 추천합니다. 이번 식재료는 황교익 선생님이 고르신 건데 김이에요. 김. 무슨 김 가지고 요리를 하나? 그 우리가 먹는 김은 대부분 얇게 네모나게 네. 예, 가공을 한 김이에요. 그 원래 김 맛을 잘 몰라. 진짜 김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너무 모르더라고요. 이게 김이요. 이게 이제 해초류잖아요. 네. 김은 이렇게 길게 자라요. 그러니까 원래 이만큼 길이가 되죠. 이만큼. 김은 네. 그냥 생김. 먹어도 맛있어요. 뭐예요? 보여드리려고요. 저걸로 요리를 한다. 요거로. 여러분들은 김국 이러니까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이게 보니까 김하고 계란만 있는 것 같네. 네, 맞습니다. 그것만 넣고 끓였습니다. 미역국은 먹어도 그렇죠, 그렇죠.
김을 가지고 이렇게 이거 맛있네. 아무 육수를 따로 뽑지 않아도 김이 충분히 국물에서 맛을. 이거 맛있다. 그 우리가 자. 추구하는 잠깐만 좀 영상 보시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조리법이 아주 단순한 조리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복잡하면 못해요. 네. 계란을 계란 하나 풀고 이게 요리 중에 가장 풀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계란을 푸는 게 계란 풀고 끝입니다 이제. 달걀 하나, 김, 간장 한 스푼, 국간장, 전분가루. 전분. 여기다 뭐 소금 간 좀 각각 라면 한 개 맞추면 돼요. 분량 1인분 정도 넣으면 됩니다. 저 미역하고 다른 점은 저렇게 불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대로 그냥 넣으면 곧장 그냥 물 속으로 끓는 물에 넣으면 됩니다. 요리라고 할 수도 없네 그냥. 네 끝났습니다. 계란 풀고 간장 넣고. 근데 저기다가 이제 전분을 푸는데 전분을 왜 넣는 이제 거예요? 그 김이 좀 날아다니니까 음. 그걸 좀 묶어서 먹기 위해서 전분을 안 풀어도 됩니다. 네 안 풀어도 안 돼요. 풀어도 됩니다. 취향껏 드시면 돼요. 네. 근데 저는 전분은 좀 약간 빼는 걸 권해드립니다. 부드러운 스프 느낌을 내려고 손 빠르면 2분 안에 끝. 2분 안에 아 근데 이거 라면보다 쉽습니다. 두 번째 요리는 예, 이제 맛있어요. 김을 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아까 그 김을 물에 물 적셔서 넣고 진짜 단순하네. 아주 쉽습니다. 김 넣고 물 넣고. 자, 저런 상태가 됐을 때 충분히 수분을 머금었을 때 이제 몇 분 지나면 저거 금방 됩니다. 그냥 금방? 넣자마자 그렇게. 물 빼고 막 1분도 안 걸립니다. 네네. 물 빼고 그다음에 부침가루를 1대1 비율로 부침가루. 네, 부침가루 저렇게. 파는 거죠? 네 팝니다. 저렇게 잘 치대면 그 밀가루 쓰셔도 돼요. 네, 밀가루 쓰셔도 됩니다. 네. 네. 부침가루 넣고 저렇게 살짝 크림 색깔이 나올 때쯤에 이제 뒤섞고 네, 그다음에 고추를 이제 고명으로 고추. 올릴 거라서 이렇게 하고 이게 끝이에요? 네, 재료 준비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붙이기만 하면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진짜 초간단하다. 그 저거와 비슷한 부침개를 여러분들은 뭐 매생이전이라든지 감태전을 생각하실 맛 거예요. 없어 보이는데 잠깐만. 그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보기는 네. 맛 없어 보이는데 뭐 저거 그야말로 음. 김맛이잖아 김맛. 그렇죠. 김맛 그 자체 아니에요 지금 저게. 근데 간을 따로 하실 필요도 없고요. 밑에 살짝 음. 그 바삭하게 한 부분은 김부각 맛이 좀 날 거고요. 전분이랑 같이 만나서 안쪽에는 촉촉한 그 쫀득한 식감이 나더라고요. 김을 이제 불려서 해봤더니. 부침개를 할 때 색깔이 김 색깔이 까마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익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럼 바로미터도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고추를 붙여 놓으면 고추 익는 걸 가지고 익었구나 네, 하는 네. 걸 알 수 있어요. 맛있는데. 근데 이거 맛있어요. 생각보다. 나 김 무시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공장장이 네. 그 고기만 내 먹어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이, 고기랑 오이를 먹으라고요? 고기 친구 오이. 고기 친구 오이. 이게 가시 오이인데 겉에 면을 보면 이게 가시가 돋은 것처럼 우두둑해요. 아. 실제로 가시가 있기는 해요. 근데 좀 틀었어요. 가시 오이. 가시 오이. 요리하는 방법도 달라야 돼요. 생채로 먹을 때는 네. 이 가시 오이가 맛있어요. 분해하는 방법이 칼을 써서 면을 이제 썰지 않고 네. 때려서 으깼습니다. 그러니까 오이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오이에서 나는 물 비린내 그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칼을 대면 이 오이하고 금속하고 같이 겹쳐지면 물 비린내가 심하게 나요. 한우? 일단 가시 오이를 준비하고 이거 인터넷 주문한 거예요? 네. 애를 패네 그냥. 저렇게. 저게 때릴 때 잘 이렇게 너무 조직이 살짝만 데미지가 올 정도로만 해야 그 향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저거 두들길 때 그러니까 윤석열을 생각하고 두들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 정도 생각하고 두들기는 것이 네. 적당합니다. 저번에 했던 것처럼 그거 저등급 사람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저등급한으로 했습니다. 그때 우리 후추 열알 레시피. 저등급 한우로도 얼마든지 맛을 낼 수 있네요. 아, 저등급 한우, 2등급 한우 가지고 지난번에 네. 얘기했던 거. 네. 비싼 고기 살 필요 없어요. 그래서 2등급 지난번에 했던 그 레시피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재료 필요 한우 없습니다. 넣고 통후추 열알. 네, 200g당 열알. 1인분에 열알 들어간다고 어우 생각하시면 맛있겠다 돼요. 저거 이 보는데. 고기에다가 아유 맛있겠네. 저걸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은 마늘하고
저 이제 이번엔 다 힘으로 하는 거네. 다 으깨고. 저렇게 그 통 마늘을 으깨야 진액이 나오면서 훨씬 맛있는 소스가 되거든요. 자, 다진 마늘 하나. 다진 마늘, 설탕 2숟갈. 간장 2숟갈. 달고 짜고 시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초 네. 4숟갈. 네. 가장 기본적인 거네. 이 소스가 이게 다예요? 네. 이제 저기서 굳이 내가 간장 안 넣겠다 해도 있잖아요. 돼요. 설탕 안 넣겠다 해도 아니, 돼요. 넣었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맛있어 이거. 이게 다예요? 네, 끝입니다. 네. 양념은 식성에 따라서 가감해도 돼요. 주방에서 거의 늘 넣는 양념 그대로죠. 뭐. 그렇죠. 특별한 그렇죠. 게 가장 가감한 게 보편적인 없죠. 양념. 가장 흔한 양념인데. 저 양념에 음. 그 고추 기름도 넣어보고 음. 땅콩 소스도 넣어보고 했는데 너무 맛있긴 나가지. 하지만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소스가 고기에 더 달라붙어서 이게 고기 요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지금 이렇게 절제된 기본 소스로 했을 때 오이의 그 신선함과 아삭함을 더 강조해서 먹을 수 있어서 맛있네. 이거 예상했는데. 이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고기 많이 먹습니다. 엄청 상쾌해요. 엄청 상쾌해. 지금 사태기 때문에 텁텁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 끝까지 오이 향이 이렇게 입안에 코팅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다 드셨네 그거 저희 계속 우적우적 하더라고. 맛있어요. 아니 인정. 다 먹었잖아요. 맛있어 이거 맛있다. 오늘 메뉴는 이겁니다. 한우긴 한우인데 2등급인 국거리 혹은 장조림 그 고기를 가지고 어떻게 맛있게 먹느냐 이 비법에 대한 이야기. 마블링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그렇죠.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툭불이라는 것은 등심에 얼마나 지방이 촘촘하게 박혀 있는가 그렇죠. 하는 것으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저등급이라는 게 기름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고기 구이의 포인트는 사실 기름이 불에서 타는 냄새에 맛있는 기름으로 이걸 코팅하면 돼요. 이게 양지는 절대 구이용으로 생각을 안 해요. 2등급 양지살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자. 예. 썰었어. 예. 자, 양지. 썬다. 양지. 기름이 양지. 거의 안 보이네요, 진짜. 저 결에 직각으로 써는 게 직각으로 제일 썰어야 더 중요합니다. 맛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질기지 않고 부드럽게 먹을 수 있거든요. 고기 결에 직각으로. 네. 저렇게 보통 장조림은 세로 방향으로 찢는데 그 방향 반 직각 방향. 그리고 깍둑 썰기를 한다. 깍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그 담백한 살이기 때문에 맛있는 기름이 많이 닿도록 사면에 그래서 자, 큐브 일단 형태로 소금을 한번 뿌린다. 밑간을 해주고 후추를 뿌린다. 이제 그다음에 바로 저 두태기름이 등장합니다. 문제의 두태기름이 등장합니다. 두태기름을 자른다. 이것도 깍둑썰기네. 네.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간지 알아야 되니까 일정하게. 두태기름을 깍둑썰기로 자른다. 이거 어디 고깃집에서 본 것 같은데. 고깃집에서 발라줄 때 고깃집에서 그 프라이팬 미리 바를 때 저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쓰는 집들이 좋은 집은 좀 그렇게 있죠. 몇몇 식당들이 저걸 합니다. 어쩔 2대1. 그게 두태기름이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버터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넣으면 그래서 훨씬 더 어머나 간단하네. 주의할 게 그 두태 기름 안에 수분이 살짝 있기 때문에 너무 센 불에 기름을 녹이면 튀니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약불에 중불? 녹여야 약불? 때. 여기서 이제 굽는다기보다는 튀긴다라는 느낌으로. 살짝 튀기는 거네. 그렇죠. 그냥 색깔만 나오면 바로 빼는 게 제일 맛있게. 저 상태로 바로 빼는 거예요? 네. 그 끝이야? 네, 너무 많이 익히면 또 많이 양, 익히면 안 됩니다. 그 양지 특유의 또 뻣뻣함이 올라와서 네. 그래서 부드럽구나. 네. 지금 사실 안에를 썰어보면 거의 지금 미디움 레어 정도의 익힘. 네. 소금만 먼저 찍어 드셔보시고 그 후에는 이제 고추냉이도 같이 드셔보시면. 맛있어. 누가 이것을 양지고기라 한단 말인가? 국거리. 야 맛있어. 이거 툭불 한우 이겨. 차이가 뭐냐면 툭불한우는 기름기가 많아서 조금 먹다 보면은 느끼한 기가 올라오잖아요. 반드시. 질기죠. 이거는 그게 없어요. 맛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들 핑계로 먹을 수 있는 어린이가 좋아할 맛인데 어른이 계속 먹게 되는 게 수트거든요. 이름을 제가 정했어요. 뭐라고? 죽음의 수프. 죽인다. 이게 세상에 없던 음식이에요 이게. 자, 냉장고에 있는 채소를 다 긁어서 저게 두태기름이에요. 두태기름과 버터고 버터. 저등급 2등급 양지. 제일 싼 거 네. 소고기 2등급. 그럼 자, 약간 질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거 이제 기름이나 힘줄 부분은 좀 빼내고. 네. 네.
저 두태기름 약간 수분이 있기 때문에 녹일 때 좀 저온에 서서히 녹이셔야 좀 기름이 안 튑니다. 두태 기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바싹 이번에는 튀기는 바짝 게 익혀요. 네. 바짝. 국물 낼 거였기 때문에 채소 그냥 다 썰어 넣는 네, 겁니다. 아무거나 있는 대로. 네. 이제 볶아서 일단 1차로 볶는구나. 이제 여기에 내용물의 1.5배 정도 되는 물을 넣고 끓입니다. 저걸 오래 끓일수록 고기가 부드러워집니다. 네. 돈가스 소스, 케첩 소스 1대1, 그리고 매콤함 내는 매콤한 맛 뿌려줘. 끝났습니다. 이게 끝인데 그 잡탕처럼 느껴지잖아요. 제가 어제 이거 4그릇 먹었어요. 맛있어가지고. 소스는 그 공장님 앞에 있는 그 두 소스입니다. 케첩과 이게 케첩하고 그 다음에 돈가스 소스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 해요? 그 스튜의 간과 그리고 향을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참고로 오뚜기로부터 광고 받은 거 아닙니다. 오뚜기 화이팅! 녹지 1대1 비율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 소스를 좀 이렇게 절제해서 넣으면 조금 더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맛이 나고요. 절제하면 안 돼요. 많이 넣으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그러니까 보편 어린이 사당한 맛을 맛을 먹어야 돼요. 드실 때 느껴지신 녹진한 맛은 그 버터와 저번 주에 했던 그 두태기름을 활용했습니다. 케첩이나 돈가스 소스 같은 것에 이렇게 조금 눌려져 있지만은 뒤에 남는 것은 이 구수한 소기름 냄새가 있어요. 길게 가요. 와인 아니면 그 청주 향이 약간 있는 약간 달큰한 향이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가미해 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이렇게 풍성해질 겁니다. 어우 맛있어. 맛있어. 스튜 오브 데스예요 이게. 오늘은 관자 그리고 양파. 관자 키조개 관자예요. 이 키조개가 4월, 5월 이때 맛있습니다. 양파 조생종 양파 같으면 4, 5, 6 제철입니다. 제철이면 양파가 맛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 우리는 이 양파 쓸 때 되면 막 눈물 나고 그러니까 맵다라는 게 그렇죠.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 조생종 양파는 매운 기운이 확 떨어집니다. 그 대신 단맛이 강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만생종이 나오는데 그거는 단단해요. 그럼 크고 1년 내내 보관하면서 먹는 게 조상성이. 만생종입니다. 그래서 이 조생종은 금방 물러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즐기는 이거 제철 채소라고 보시면 돼요. 키조개, 햇 양파 재료는 수분을 잘 제거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수분 약간 제거. 그래야 약간의 더 비린내 같은 게 튀기도 붙어 있어요. 하고 올리브 오일. 빠르게 익혀야 되기 때문에 관자의 그 질긴 부분은 살짝 떼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트 네. 모양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포인트는 익힌 듯이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코팅 하듯이 그렇죠. 코팅. 그렇죠. 익히는 게 아니야. 코팅. 익히듯이 그냥 겉만 살짝. 안에는 이제 그 관자에 원래 살이 살아 있게. 네, 진짜 간단하다 이거. 예. 해- 많이 익히면 질겨집니다. 네. 그렇죠. 진짜 간단해. 익히면 큰일 납니다. 관자 못 먹습니다. 참나물? 지금 거의 참나물도 맛있을 때거든요. 버터 오일에 그 샤브샤브를 한다는 느낌으로 살짝. 구운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버터 오일을 마지막. 그러면 양파는 그냥 생인 거예요 지금. 네, 생입니다. 다음에 가열할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다음에 제 치즈는 굳이 꼭 이 요리를 할 때 신경 쓰셔야 될 것은 그 관자를 빠르게 신속하게 굽는 것 그것만 신경 쓰시면 균일하게 코팅만 되게. 맛있다. 관자를 여기 익히는 게 아니라 살짝. 그럼 뭐 1분도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분 하면 큰일 날 걸요. 그렇죠. 1분이면 다 그러면 익습니다. 안 돼요. 조리 도구마다 다를 때지만 색깔이 살짝 노릇해졌다 하면 이제 뒤집고 끝나면 됩니다. 팬에 남아 있는 그 버터, 올리브 오일 그 오일을 살짝 뿌려서 이제 그 위에다가. 네. 뭐. 고기 아닌데. 오 맛있다. 그 양파도 같이 곁들여서 드셔야 그 조합이 좋습니다. 양파가 달아요. 생으로 먹을 수 있는 햇 양파가 갖고 있는 그 아주 적절한 알싸한 맛과 단맛이 그걸 되게 입안에서 잘 좋아하게 만드는. 씹다 보면 나타났다 사졌다 나타났다 사졌다 뭔가 은은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참나물 향이. 지금 이제 잘 드러나진 않지만 레몬즙이 전체를 감싸고 있어서 그 산미를 쫙 끌어올리는. 그리고 이거는 이 맛은 집에서는 먹어본 적이 없고 호텔 갔을 때 또 아주 비싼 호텔에서 전체 요리로 요만큼 코딱지만큼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맛만 보고 주란 거구나. 딱 주는 거. 딱 주는 거. 예. 그거를 지금 내가 마음껏 먹고 있는 거거든요. 끝장이다. 네. 예. 야, 끝났다 이건. 이번 주 음식이 뭐냐? 바다장어예요. 반건조 붕장어.
장어 종류가 바다에서 두 종류의 장어가 사는데 하나는 붕장어고 하나는 갯장어. 우리의 미각 기준에 맞는 장어를 제가 꼽자 그러면 붕장어다. 이 붕장어입니다. 싱싱한 생물보다 이 반건조하는 게 더 맛있어요. 네. 반건조예요. 예. 적당하게 등분을 해서 그리고 이제 인터넷 바로 주문하시면 뭐 얼마든지 네, 바로 인터넷에 됩니다. 쌉니다, 싸. 저 나무 그 오일이나 간을 하지 않고 팬에 그대로 굽습니다. 그냥 구워요. 예, 기름 안 두르고 네, 예.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그 기름 자체가 코팅이 되면서 타지 않고 엄청나게 간단해요. 그냥 구워요. 그냥 굽습니다. 그리고 잘라요. 끝.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했던 조생종 양파가 등장을 하는데 심지어는 무슨 오일류 뿌리는 것도 없어요. 맞습니다. 자른다, 굽는다, 끝. 아까 그리고 이제 곁들이는 소스로 여기가 지금 핵심이에요. 이제 여기가. 그 전주 아. 가맥집에서 주로 이제 그 건어물 찍어 먹는 그 소스를 마요네즈 네, 간장 소스. 마요네즈 간장 황태 청양고추. 찢은 거 찍어 네. 먹을 때 쓰는 마요네즈 소스. 야, 자, 그러나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네. 하나는 레몬, 이제 레몬즙을 뿌려서 그리고 그 옆에 소금, 저렇게 후추. 생양파에 레몬. 그다음에 생양파. 그리고 방금 전에 만들었던 요 마요네즈하고 간장하고 또 뭐죠? 청양고추. 청양고추. 네. 소금만 찍어가지고 붕장을 먹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장어의 원래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소금만 찍어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고기의 맛이 난다. 그 비린내가 난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이제 레몬을 뿌리면 이 비린내를 싹 이게 마스킹 비린내도 해버리거든요. 사라지는 데다가 레몬의 산미가 바다 장어의 기름을 쫙 이것도 끌어올리는. 괜찮다. 그렇죠. 양파. 양파에다가 일단 소금, 후추, 레몬 해서 드셔보십시오. 이게 그 실제로 여수에서는 그 갯장어가 뼈가 연해질 때 이렇게 맛있어. 하고 샤브샤브. 이렇게 단순한데 진짜 이렇게 맛있나? 마요네즈 이거 야 대박입니다 이거. 야 소금 그다음에 레몬 양파 세 개만 해도 진짜 기가 막힌 맛인데 간장 마요네즈 마요네즈. 간장 찍어 먹어도 대단한 맛입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무슨 요리인지. 자 초간단 동파육이에요. 초간단. 이렇게 칼집을 내는 게 칼집을 내고 자 고기에 칼집을 내고 수육용 통 삼겹입니다. 기름에- 삼겹살이에요. 네. 네. 굽는다. 칼집 내고 네, 굽는다. 겉면을 모르면 굽고 오늘 이제 그다음에 주제인 마늘입니다. 마늘 꼭지 자른다. 마늘 넣는다. 어떤 편에 이제 마늘을 같이 굽습니다. 뭐 중간 과정이 없어 그냥. 고기 반, 마늘 반. 네. 그리고 물하고 콜라를 1대1로 넣는다. 물과 콜라 반반. 우리는 양념 만드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물 콜라를 1대1로. 그 우리 시그니처 레시피. 예, 우리의 시그니처 홍 통후추. 통후추 열알 계속 졸입니다 저렇게. 그리고 그냥 졸인다. 네. 일반 냄비 하실 때는 계속 물을 넣어가시면서 졸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자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옆에 마늘 나오고 그리고 여기가 진짜 핵심이에요. 생마늘. 생마늘을 착착착착착착착착. 이 생마늘은 굉장히 알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 자신 있다. 자기 양에 맞춰서 저렇게 익힌 마늘을 올려서 드시면 되고 기호에 따라서 생마늘을 이렇게 얹어 드시면은 김정수 기자의 실력이 드러난 건데 그냥 콜라 막 넣는 게 아니라 콜라를 최소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 맛과 마늘 맛을 이렇게 해치지 않는 선에 콜라를 쓴 거거든요. 그 제안드린 저 양에서 조금씩 간장과 콜라 양을 늘려가시면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맛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고기가 더 부드럽게 익기 위해서 물을 넣을 때 절대 물 콜라를 첨가할 더 넣지 마시고 물만 그렇지. 첨가해서 그렇지. 드셔야. 그러면 콜라가 갖고 있는 그 절대 당분이 늘어나니까 콜라를 그렇지. 넣게 되면. 맛있어. 그 옆에 곁들여진 그 익힌 마늘도 약간 소스처럼 위에 부셔서 이렇게 같이 고기랑 드시면. 이 햇마늘, 야 마늘 뭐 1년 내내 먹는데 뭐 똑같지 않아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우리가 먹는 거는 저장 마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린 상태인 거죠. 말리기 전의 상태에서는 맛이 달라요. 향이 다르고 약간 풋내도 나고요. 아린 맛도 훨씬 더 강하고요. 그냥 돼지고기잖아요. 거기다 콜라하고 물하고 섞은 거 아닙니까? 무슨 맛이 날까 싶은데 엄청 맛있어요. 맛있어요. 구운 마늘만 올라가면 맛이 마무리가 안 됩니다.
생만원을 잘라가지고 올리면서 여기서 진짜 마무리가 돼요. 오늘 이거 소라예요. 소라. 소라 먼저 이게 소라라는 이름부터 이제 바로 잡을게요. 이게 원래 이름은 이제 핏불고둥. 고둥이 조금 넓은 범위의 이름이고요. 그 아래 소라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을 대체로 삶아서 먹는 방법이 찍어 먹는 게 초장이야. 그 초장이 맛있기는 해요. 모든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줘. 그런데 모든 음식을 차별 없이 맛을 끌고 간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네. 각각의 해산물에 맞는 소스가 만들어져야 음식을 제대로 먹는다라고 할 수 있다. 약간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본래의 맛이고 한참 씹으면 은은하게 단맛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참소라는 지금 막 제철이어가지고 네, 씹자마자 단맛이 확 1kg를 기준했습니다. 일단 깨끗이 세척을 닦고. 잘 하셔야 되고 끓는 물에 넣는 기준입니다. 큰 거는 10분. 큰 건 10분, 작은 거는 7분, 그 제일 작은 거는 5분 이렇게. 그러니까 5분에서 10분 사이로 삶는다. 10분 넘어가면 안 된다.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포크를 돌리면 어린이고요. 이렇게 저렇게 절 껍질을 돌려야 잘 빠집니다. 이 소라가 대체로 맛없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중요한 게 네, 제거할 때 파르스름한 조고 쓸개 부분을 제거해 주셔야 아, 되고요. 저걸 제거해야 돼요? 네, 어. 쓴맛이 이거 납니다. 즐기는 분도 계신데 내장 떼내고 네, 가장 중요한 게 저게 이제 침샘인데 침샘이라는 게 있어요. 저게 침샘. 미세한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 저거를 제거하고 드시는 게 그 소라 먹고 약간 어지럽다 네. 하시는 분들 저걸 먹어서 그런 거거든요. 오. 그 구토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그 빼셔야 돼요. 내장을 모아서 내장을 모아서. 모아서 우유? 네, 이제 부드러운 맛을 좀 우유, 간장, 크림은 좀 비싸니까 후추, 소금, 마늘. 저번 주에 나왔던 햇마늘입니다. 햇마늘. 아, 이건 약간 복잡하네. 저는 3가지 이상 들어간 복잡하거든요. 여기에 레몬즙을 넣어야 그 아, 내장이 요거, 갖고 있는 요거, 씁쓸한 맛이 좀 이렇게 눌러지면서 균형이 근데 맞습니다. 조금 복잡한 듯 보이지만은 저 소스는 굉장히 맛있어요. 맛은 굉장해요 굉장히 지금. 맛있어요. 부엌에서 일하는 분들은 훌륭해요. 저 소스는 복잡하고 말고도 없는. 그렇죠. 저기서 후추가 마지막에 올라갔는데 저 후추는 저는 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저는. 살아있는 그러니까 신선한 상태여야만 이 숙회를 먹을 수 있거든요. 내장이 상해버리면 이제 그 위생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냄새도 안 좋아서요. 약간 덜 삶는다 기분이. 네네. 이럴 때 꺼내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안 그러면 딱딱해지죠. 그렇죠. 이 소스가 핵심이에요 소스가. 그렇죠. 밥에 넣어도 맛있겠는데 이거. 아마 파스타 같은 거 해도 밥 되게 비벼 네. 먹어도 맛있을 거예요. 진짜 고급 음식 호텔에서 무슨 소스 새로 만들어서 나온 것 같은데 연인과 둘이서 어떻게 해보려면은 이거 내장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침샘을 제거해야지 연인이 가는 수가 있습니다. 맛있다. 자 오늘 주제는 무엇이냐? 반건조 갑 오징어. 스튜디오 요 밖에 나가면은 어제부터 오징어를 홈메이드 반건조. 네. 자, 저 상태로 와. 이거 그 내장. 오징어 저 손질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냥 뼈 내장 칼 넣고 그냥 쑥쑥 빼면 돼요. 네. 저기서 껍질이랑 수분 그리고 이제 점액질 같은 게 있는데 저거를 잘 닦아내야 마를 때 냄새가 안 납니다. 저거 제대로 안 닦으면 어. 냄새 마를 때 엄청납니다. 오징어 냄새 확 나는 거 오징어 냄새. 잘 씻어야 된다. 집에 있는 뭐 채반이나 소쿠리 같은 거에 아주 아이디어가 저게 좋은. 지금 우리 지금 사무실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뭔가 통풍이 되는 거면 다 갖다 쓰셔도 사무실 목욕탕에서 쓰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 아이디어 아주 좋아요. 예. 자, 한 대여섯 시간 그러니까 점심에 말리면 저녁에 먹을 수 있는 그 시간이면 충분히 수분 나가.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나절이면 되죠. 저렇게 직화로 굽는다. 네, 집에 토치가 있으시면 직화로 굽는 게 제일 풍미가 좋고요. 없으면 두 번째, 저렇게 팬에 팬에. 그냥 아무것도 올리지 않은 팬에 요리는 저기 끝입니다. 네. 요리는 저기 끝이에요. 이제 아, 소스 단 만들기. 소스. 요게 비법인데. 아보카도하고 햇양파 1대1 비율로 넣고 음. 이제 레몬즙, 우리 레몬이 많이 들어가요. 그다음 소금, 후추 소금 후추. 끝입니다. 그리고 척척척척척척척척척. 보통 내장을 살릴 수 있는 신선한 상태면 뭐 통찜을 해도 좋고 뭐 말씀하신 대로 회로 먹어도 좋지만 그 상태로 갑오징어가 가정까지 닿기는 사실 좀 낙실하지 않는 한 힘들거든요. 그럼 이런 상태라면 그 내장을 잘 걷어내고 안쪽은 거의 회에 가깝습니다. 바깥쪽이 불에 닿았고요.
그 뼈만 잘 발라내시고 그 다음에 쭉 잡아 빼면 내장이 딸려 나오거든요. 이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요. 그냥 살짝 불에 구워가지고 소금 후추 찍었는데 진짜 네. 고급스러워요. 갑오징어 자체가 이렇게 고소한지 몰랐어요. 이번 주제는 뭐냐? 산딸기 디저트 아니야 이거는. 네. 디저트는 고기를 다 먹은 다음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옵션에 불과한데 이 산딸기하고 오디를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원래 산딸기가 딸기거든요. 우리 땅의 토종 식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딸기라고 부르는 것은 서양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 오디는 뽕나무 열매거든요. 뽕과 산딸기 그러면 맛있어. 전 메밀가루에다가 네, 종이컵 기준으로 저렇게 계량을 했습니다. 물량을 좀 넉넉하게 붓는 걸 네. 약간 흐르듯이. 저거 어디 살 데 없나? 전병. 응? 저까지 만들어내나? 거. 네. 참 귀찮단 말이야. 과일은 그냥 있는데 저기가 어렵네. 이제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물기에서 슥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팬에다 몇번 해보면. 바르고 귀찮잖아요. 팬을 일단 적당히 약한 불에 해야 저렇게 넓게 퍼집니다. 저 전병 어디 살 데 없어요? 그걸 파는 데 있을라나? 그래서 살 돌리면 이렇게 아, 넓게 그래서 퍼집니다. 판에 넣을게 까는군요. 저걸 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대한 얇게. 저런 절차가 들어가면 귀찮아가지고 안 할 것 같은데. 가장자리가 저 이렇게 정도는- 익으면서 살짝 말려 올라갈 때 뒤집으면 됩니다. 이제 꿀을 넣고 와, 저는 아주 간단한 저 부침개요. 간단한 부침개. 이런 식으로 이게 접으면 그냥 산딸기 오디 먹는 거에 비하면 한 100배 정도 맛있으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걸 싸서 저 메밀 전병의 간을 강하게 해도 돼요. 네 그럼 그러면 단짠단짠이어서 단짠의 네. 조합이 네. 만들어집니다. 저기다가 음. 꿀을 넣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그 과일이 갖고 있는 단맛을 좀 더 보강해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 이제 좀 적첩샤의 역할을 해서 이제 사양 꿀부터 해가지고 쫙 했었을 때 아카시아 꿀들. 지리산 벌꿀이었습니다. 여러 꿀들을 저희가 테스트해봤는데 지리산 아카시아 벌꿀이 제일 맛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꿀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과일의 단맛이 해쳐지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 과일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메밀하고 잘 메밀 반죽이 어울려요. 쫄깃쫄깃하면서 이제 잘 느껴지는 식감이 어울립니다. 좋죠. 네. 이 메밀은 그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서 다 먹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이렇게 메밀 전병을 해서 먹습니다. 맛있다. 꿀이 들어가니까 아주 이게 환상이네 환상. 자 오늘 주제는 어떤 음식입니까? 전복입니다. 이 전복의 제철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따져봤는데 어느 계절에 먹든지 다 오케이, 맛있다. 제철은 그 지금이 이제 감자가 하지 감자라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올해 첫 감자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이 감자가 아무래도 햇감자일 때는 향이 훨씬 좋아요. 달큰하죠. 네. 전복과 감자가 만난 거야 지금. 예. 자 요리 방법. 전복. 나 저 전복 씹는 게 싫어. 아직 그 치솔로 가지고 있잖아요. 깨끗하게. 싫어요. 이렇게.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게 중요한데요. 저거는 살짝 5초만? 익힌다기보다는 저 잘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면 잘 떨어지는구나. 살아있는 상태면 잘 안 떨어지기 때문에 저 안 떨어져. 네. 저렇게 5초만. 그러니까, 예, 싱싱한 상태는 우리가 회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회로 먹을 만한 정도는 저렇게 살짝만 데치면 돼요. 내장은 네. 따로 이제 죽 끓여 드시고 이빨 저 떼는 것도 어려워. 근데 근데 다 저게 귀찮으시면 괜찮다. 이제 냉동으로 사용하셔도 맛이 충분합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뭐 저게 금냉이기 때문에 크게 데미지를 많이 입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간단한 감자를 찔 감자는 때도 또 어떻게 간단하게 저렇게 전자레인지 5분만 돌리시면 5분? 저 방법으로 쪘구나. 저게 이제 왜냐면 우리는 요리 바보들하고 네.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삶으셔도 되는데 너무 쉽게 저게 오히려 감자 향을 더 잘 살리는 네. 삶기입니다. 버터, 전자레인지. 버터, 밀가루, 소금 소금 3분의 1. 그리고 이제 반죽을 만드는 겁니다. 그 밀가루를 약간 섞는 이유가 약간 그래서 저렇게 조금 단단해지게 만들기 껍질 위한 대신 거거든요. 감자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진짜 요리는 간단한데 그런 다음에 아주- 버터를 풀고 거기다 부어. 네, 밑에 감자만 노릇하게 구운 이미 다 재료는 익혀져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한 전체 요리 과정이 10분도 안 걸리네.
저녁에 저기다가 와인 한 잔 드시면 와인하고 같이 처음에 입에 넣었을 때는 이제 부드러운 감자가 먼저 밀려 들어오니까 감자 맛을 좀 느끼다 보면 한 그때쯤 전복이 씹혀 들어가면서 중간부터는 이제 그 버터 향과 감자 맛이 살짝 남았을 때에 나도 못 참겠다. 전복살을 이제 난 나가서 먹으려고 그랬더니 고급스럽다. 전복과 감자와 소금이 만나가지고요. 엄청 고급스러워요. 오늘 주제 뭡니까? 민어입니다. 여름 오면 민어 먹어야 되잖아요. 가장 맛있는 철이 7, 8월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민어를 보통 이제 회로 이렇게 많이 먹는데 사실 민어의 진면목은 사실 저 같으면 이제 민어전을 최고시고 다음에 이 민어탕. 손질된 민어를 이미 손질된 민어를 다 샀다. 비늘이랑 내장 다 자, 제거된 인터넷 산 거고. 거예요. 자, 근데 쫙 살만 취하기 위해서 포를 뜨는데 볼을 뜬다. 저게 또 힘드시면 필렛을 사시면 됩니다. 저것도 필렛도 있다 이미. 네, 필렛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자, 민어 그럼 필렛 잘라가지고 물에 넣는다. 끓는 물에 넣고 후추어랄. 이제 작은 민어 기준으로 후추 열알. 끝입니다. 네. 끝입니다. 15분. 근데 시간은 중요합니다. 15분. 조금 시간을 들여서 간은 소금으로만. 소금으로만. 자, 저게 가능한 게 15분이라는 시간이 가능한 게 그러니까 생민어이면 15분을 버티지 못합니다. 풀어지죠. 살이 풀어집니다. 아하. 근데 반건조, 약간 염장을 한 반건조거든요. 그래서 15분을 버팁니다. 파는 마지막에 넣는 거네. 네네. 파 안 넣어도 됩니다. 안 넣어도 되는데. 그냥 모양도 자, 살리고 뭐 맛있어 이거. 약간의 개운함을 주기 위해서. 그냥 한 두어 숟갈 드신 다음에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거기서부터 또 다른 예술이 펼쳐집니다. 이게 지금 300g 정도 되는 이제 흔히 통치라고 불리는 사이즈 민어인데 이게 사이즈에 따라 이름이 다 달라요. 한 5-6개 이름이 쭉 그래요? 등급별로 있습니다. 조리법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후추만 사용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좀 잡맛이 날 수 있는 뼈랑 머리는 제거하고 오직 살만 취해서 이렇게 끓였습니다. 조선 시대에 우리 조상님들도 민어는 반건조, 거의 건조된 상태의 것을 회로 먹었던. 지금 우리가 먹는 그러니까 생민어도 맛있어요. 반건조, 건조 민어에 대한 좀 모자란 뭐 그렇죠. 이런 것으로 이렇게 지급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훨씬 더 생민어 맛있어요. 못 먹으니까 할 수 없이 반건조 먹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있죠. 근데 그리고 아닙니다. 양식보다 자연산이 더 맛있어. 네. 근데 제가 이 양식하는 분들하고 반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양식이 좋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생선이 크고 건강하다. 좋습니다. 야 이거 후추하고 소금밖에 맛있어요. 없는데 야 고급 음식 느낌이 나네. 냄새 너무 좋아. 자 오늘은 닭곰탕인데 기가 막힌 게 소금. 닭하고 소금만으로 한 거예요 이게. 닭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두 종류. 흔히 토종닭이라고 부르는 재래닭이 재래닭, 있고 품종 그다음에 있고. 치킨집에서 먹는 닭 있죠. 예. 요거는 육개라고 해서 서양에서 가져온 겁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이때까지 튀기거나 굽는 방식으로 닭을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보통 다 국물을 내서 그러니까 백숙이라든지 삼계탕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먹었거든요. 국립축산과학원에서 15년 동안 네. 박사님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개발한 닭이에요. 우리 맛다. 정말 맛있는 닭이에요. 국립축산과학원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근데 그 맛을 내는 닭만으로 맛을 낸 거예요. 자 우리 맛닭. 예. 토종닭이라고 합니다. 자, 네, 저기는 기름이 고여 있어서 꽁지는 제거하시고 하시면 꽁지하고 날개 제거하고. 끄트머리에 기름이 많습니다. 이걸 떼야 그건 담백한 떼야 맛이 좋습니다. 나옵니다. 꽁지를 깨끗합니다. 빼고 그냥 통으로 넣어요. 네, 그냥 물에 넣습니다. 물에 넣고 그냥 끓이는 거예요. 그냥 딴 거 없습니다. 딴 거. 냅다 끓이는 거예요. 네, 그냥. 중간 중간 기름 불순물 떠내시는 게 국물 국물하고 맑게 기름은 계속 저렇게 걷어내시면 되고 끓어올랐을 때 그냥 계속 끓이는 거예요. 1시간만 물에 적게 끓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압력 소스로 끓이면 안 된답니다. 아 그래요? 개방솥 압력 소스로 하게 되면 이 토종닭류들은 살이 좀 더 질겨져요. 그래서 오히려. 개방솥으로 살만 따로 이렇게 발라서 1시간. 예. 살을 바르고 그냥 끓이는 겁니다. 그냥. 다시 닭뼈를 모아서 그리고 이제 국물을 적셔서 이제 그럼 닭뼈는 다시 국물로 들어간 거죠. 한 번 더. 네네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 끝이에요.
끝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기 입맛에 맞게 소금을 치면 되는 거예요. 대파하고 대파 안 넣어도 돼요, 저 사실. 네. 그냥 닭을 물에 넣고 끓였더니 너무 진하고 맛있어요. 저도 이제 처음 이 닭으로 국물 딱 끓였는데 그냥 이미 완성된 국물이 완성됐어요, 나와서 국물이 그냥. 네, 제가 맛있다. 본 요리 중에 가장 단순하고 원시적인데 깊은 맛이 납니다. 이렇게 맛있나 하는 국물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파 넣을 필요 없어요. 지금 거기에 소금도 안 넣었어요.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네. 모든 양념을 최상으로 한 것보다 맛있어 이게. 이 과장이 아니고 진짜 맛있어요. 간단하고 만들기 쉬운 고급 요리와 함께하는 금요미식회. 미식가 황교익 마칼럼니스트 오랜만입니다. 옛날 생각나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요리하는 기자 김청수 씨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유미리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김어준 총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음식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파이팅이 있었어요. 시작은. 탁현민 씨가 네. 제주에서 낚시하면서 산다며요. 예. 예. 그래서 제주에서 지금 가지고 온 한치하고 지금 한치철이니까 그렇죠. 의외의 생선을 가지고 오셨어요. 긴꼬리뱅에도 네. 가지고 오셨어요. 정말 귀한 거거든. 네. 저도 처음 다뤄봤습니다. 그래요? 네, 노량진에 올라오지 또 않기 때문에. 횟집에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벤자리 물회를 만들었어요. 낚시왕 탁현민의 제주물회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지만 기상이 안 좋은 관계로 배가 안 떠서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수온이 아직 다 안 올랐어요. 그래서 황교익 선생님 말씀대로 한치철인데 한치가 안 나와요. 그래? 예, 그래서 지금 냉동 한치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긴꼬리뱅에돔이나 벤자리 같은 경우는 원래 5월 달부터 8, 9월까지는 많이 잡히는 어종인데 그것들을 좀 같이 해서 제주 3종 세트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자. 근데 한치 낚시는 진짜 노동이에요. 저녁 6시쯤 출발해서 밤 12시쯤 들어오거든요. 밤에 잡혀요. 네. 6시간을 꼬박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낚싯대를 던졌다 뺐다 몸으로 움직였다 감았다 풀었다 흔들었다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한 번 6시간 정도 하고 나면 다음 한 몇 주는 가기가 싫을 정도예요. 진짜. 힘들어. 일단 좀 드시면서 그러죠. 얘기를 해볼까요? 금냉 한치인데 횟감 바로 살아있는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금냉 신선한 상태에서 바로 올린 거는 이렇게 횟감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살짝 데쳐서 이제 사용했습니다. 훨씬 이제- 식감도 살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죠. 그리고 껍질이 붙어 있는 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긴꼬리 뱅에돔인데 씹는 맛 올리기 위해서 껍질을 붙여서 숙회로 만들었습니다. 일식 조리법이니까 마스카와 해서 이제 소나무 껍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뜨거운 물로 이렇게 돔류의 껍질을 익히면 소나무 무늬가 올라온다고 해서 오늘의 포인트는 이 왼쪽에 있는 물회예요. 물회. 만수 형님께서 주신 저기 김포공항에서 접선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금냉이기 때문에 저렇게 찬물로 해동하고 이제 살짝 데치는 과정이 이제 거칩니다. 저러면 식감도 올라가고 좀 더 안전하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냉동 상태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드셨던 한치 숙회고요. 한치 싱싱한 저게 긴꼬리뱅에 지금 보는 게 긴꼬리뱅에. 긴꼬리뱅에돔. 네. 야, 일반 뱅에돔이 정말 있고 귀한 긴꼬리뱅에돔이 있고 네. 두 종류가 있어요. 정말 귀한 겁니다. 저거. 그래서 저렇게 껍질을 익혀서 근데 저걸 우리가 지금 물회로 먹으려고 그래요. 지금 드신 회는 맛보기였고 이제 물회에 저걸 다 담글 겁니다. 벤자리였습니다. 제가 아마 제주 분들도 좀 미친 놈 이럴 수도 있어요. 벤자리도 벤자리. 역시 손질을 해서 아 벤자리도 지금 기름지고 맛있어요. 지금 한치가 나오기 직전까지 그리고 한치가 나오는 그 시즌 즈음에서 아마 가장 맛이 오를 때죠. 지난번에 다뤘던 가시오이로 이제 가시 저렇게 뭐 두를 필요 없어요. 그냥 바닥에 까세요. 그리고 길게 좀 이제 물에 넣으실 거는 길게. 이렇게. 그러니까 한치를 굳이 생으로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살짝 데치면 조직감도 훨씬 더 살고 맛도 단맛, 감칠맛 이런 게 올라갑니다. 회로 드셨던 그러니까 물회 하실 때 생으로 한다는 생각을 버리시면 한치를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오징어도 똑같아요. 여기에 저 보리된장이 이제 오늘의 포인트가 오늘의 포인트는 이 보리된장입니다. 제주도 지역에서 먹는 된장류가 이 보리된장이거든요. 이게 끝입니다. 보리를 많이 하니까 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보리된장이 강원도, 경상도, 제주 지역 이쪽에서 옛날부터 해 먹던 된장이에요. 그쪽 지역에서는 이 보리된장이 전통 된장이에요. 근데 이 된장이 맛있어요. 달콤해요. 그래서 이 물회로 다른 거 막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보리된장 하나면 끝납니다.
제주 분들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 물회를 옛날부터 내 먹어 왔었거든요. 예, 좀 먹으면서 해도 90년 돼요. 아니, 눈을 너무 동그랗게 뜨셔가지고 이걸 일단은 이걸 하실 얼음 때는 먼저 넣지 마시고 조금만 살짝만 살짝만 비비세요. 넣어서 비비세요. 아, 네. 살짝만 넣고. 그러니까 비비세요. 된장과 오이와 회 비빔으로 먼저 드시고 이게 그 물회라고 해서 물을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물을 그냥 조금만 넣으면 돼요. 물을 조금 넣고 보통 사이다를 넣지 않나요? 이 된장이 갖고 있는 단맛이 좋기 때문에 네. 일단은 조금 무침 느낌으로 한 먼저 몇 점 드셔보시고 확실히 이게 좀 고급스럽네요. 제가 이제 배에서 낚시를 하다가 만수 형님이랑 그 물회를 먹을 때는 사이다 쓰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아 형님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해요? 그랬더니 나는 사이다를 안 할게요. 그러시더라고요. 이 된장 하나면 끝납니다. 단짠이지 단짠. 네. 이것만 있으면 보통 끝나요. 된장에서 느끼기 힘든 그 은은한 단맛이 원래 바닷가에서 물회라 그러면 이 정도를 물회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점점 물이 많아진 거예요. 제가 그 따로 담아둔 된장으로 간을 조절하시면 되고요. 몇 점 드시고 이제 얼음으로 완전 부어서 또 한번 국물 떠서 드셔보셔도 새로운 맛이 나실 겁니다. 제주도 잘 뒤져보면 이 보리 된장만 쓰는 물회집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진짜 제주 맛을 느끼겠다 그러면 이 보리 된장만 가지고 한 물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제주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지금 이거 하면서 놀라운 게 새삼 김어준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 게 아무 맛도 지금 안 느껴지거든요. 정신이 없어서. 근데 정신이 어쩜 없을 이렇게 거예요. 집중해서 음식 맛을 즐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맛있다.